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최근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잇따라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이준석 후보와 생각이 같고 그 정책 방향을 함께한다.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측에서 이렇게 또 폭로를 했어요. 뭔 내용이냐 봤더니 그 친윤에서 국힘 그 당권을 줄 테니까 그 단일화를 좀 해달라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대신 완주를 할 거다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 폭로하면서 자기 측에서 폭로하면서 예. 당권을 두고 지금 일종의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준석이 단일화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뭘까? 결국 이 사람들은 이준석, 한동훈, 김문수, 뭐 홍준표 할 거 없이 결국 대선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음 당권을 어떻게 하느냐에만 지금 다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준석 입장에서 다음 당권을 김문수 후보가 약속한다는 게 과연 그 보장성이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사실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제 토론에서도 봤지만 이제 4월 달에 재입당해가지고 강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그것도 그 당에서 계속 바꾸려고 그러고 밀어내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대통령 후보라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향후의 당권의 향배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뭘 약속해 줄 수 있을 건지가 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마쿠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을 텐데 그 흥정의 아이템으로 내세울 만한 당권을 넘겨주겠다. 이거는 친윤 측의 소망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의 장악력이나 협력을 대선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준석은 저기서 당대표 시절에 그 친윤들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데 친윤들이 돕겠다는 거잖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한 번 당했는데 예,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볼 적에 어쨌거나 이번에 완주를 해서 10%만 얻으면 예. 상당히 다음을 생각할 적에 본인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또 단일화 얘기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떤 흥정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문제가 이준석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제일 클 텐데 그거를 국힘이 그러면 확실하게 보전해 주면서 당권까지 약속을 하고 당권을 바탕으로 한 그 다음에 서울시장 도전 여기까지 아마 약속을 해야지 그나마 이준석을 유인할 만한 일종의 미끼가 될 텐데 그렇게 가기에는 국힘이 아직 그렇게 통일된 의사가 있지도 않고 그만큼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둘이 합쳐가지고 뭐 시너지가 날 것도 없잖아요. 뭐 지지율이 오르기를 하겠습니까? 뭐. 근데 그쪽에서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니까 이제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남은 거니까 계속 단일화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준석한테 가는 표는 사표가 된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자기네 표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은 김문수 씨가 뭔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토론도 망했고 앞으로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둘을 끌어당길 만한 공통의 어떤 이득이 없어 보인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당장 내년이네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저당에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씨를 포함해서 다 서울시장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상 제일 많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대선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그냥 각자 계산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대선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려면은 대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이득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저렇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걸 보면 그냥 망해가는 당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에는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갑자기 뜬금포를 날렸어요. 진짜 뜬금없는 소리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일 황당한 거는 후보도 아닌 후보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설란영 여사의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성현 의원을 만났더니 이성현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김건희를 불러가지고 왜 내란을 하겠는지 그걸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문제의식을 그나마 좋게 해석을 해주자면 예. 지난번 윤석열 때 배우자 문제 또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 오빠, 뭐 배우자의 전 남친 온갖 문제들이 다 배우자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전에 좀 검증해서 털고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게 된 근원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진실을 밝혀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먼저지. 지금 그거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 제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코웃음을 치지만 그 배경에 있는 김건희라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선거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이상한 플레이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고 나서 비아냥만 듣잖아요. 예. 뭐 이준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뭐 택도 없는 소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런 거를 저렇게 툭툭 던지는 걸 보면은 저 당은 전략도 없고 무슨 브레인들도 지금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했을 것 같은데. 예. 더군다나 천하용인 그래가지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이 위원장이 한때는 그 이준석 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그 후보도 이번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탁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 있었으면 뭐 혼내줬을 것이다. 네, 혼내줬을 지금 것이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얘기를 하던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는 독신인데 네.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저기 옹호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거기에 뭐 대상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한때 함께 몰려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선거에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얘기를 꺼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그 조상원 그 중앙지검 4차장 차장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가 지금 동반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최강욱 전 의원님께서 그 항고를 해가지고 서울 고법에서 인용을 해서 문제가 고검에서. 서울 고법이죠. 고검. 네. 네. 서울 고검. 서울 고검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다시 하는 건데 서울 고검이 인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수사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예.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짚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었는데 항고장이 100페이지가 훨씬 넘었으니까 예. 뭐 저거는 그냥 벗어날 길은 없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걸 뭉갰다가는 예. 이제 뭐 저기 항고를 담당한 사람들까지 다 한꺼번에 쓸려서 죽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을 말아먹었던 당사자인 이창수나 조상원 입장에서는 있어봤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받고 징계받고 뭐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망신 나가는 일만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선은 나가서 빨리 변호사라도 하자. 예. 지금 징계받고 나가면 변협에서 또 등록도 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고 나가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업을 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얼른 대선 때 사람들 정신없을 때 얼른 가가지고 우리 챙길 수 있는 거 최대한 챙기다가 뭐 재표가더라도 재표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까지 공직자로서 정도는 걷지 않고 계속 계산에만 골몰하는 이런 법비들의 모습 이게 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잖아요. 예. 뭐 지들 말로는 무슨 뭐 몸과 마음이 지쳤다느니 뭐 힘들었다느니 힘들었다고. 힘들기는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쨌든 사표를 수리하겠죠, 의원님? 해주겠죠? 네, 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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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징계를 받을 확률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연금 등의 이제 차질이 우려되니까. 예, 이제 그걸 저들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면 총장도 안 그래도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면이 있는데 심우정이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폭로를 하면서 심우정을 괴롭힐지 모르잖아.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면.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괴롭힐 수 있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저걸 맞춰줘야 되겠지. 저건 철저하게 계산에 따라 돌아가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 없습니다. 지네들 사이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그랬던가요? 런종섭이 예. 이렇게 유행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런창수하고 런상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둘 다 과분한 자리를 얻어가지고 예. 권력의 그 해바라기를 전주지검장에서 쏟았는데. 중앙지검장 같잖아요. 네, 이창수 씨 같은 이제 경우. 역사상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처음 있는 이제 일. 네. 전주지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작은 지검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고검장이 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예. 이유가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사건의 규모나 수나 이런 걸 따지면은 거의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어느 조직이든지 그 예를 들어 전북지방경찰청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찰청장 가는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예. 계급도 두 칸이나 차이 나고 예. 그런 건데 서울청장을 가는 경우가 그런데 이런 경우도 경험이나 경력에 비춰 보면은 결국은 전주지검장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사건 들춰내가지고 그때 그 그랬죠. 괴롭힘을 시작한 공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성남지청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창수가. 네. 성남지청장을 할 때 FC 사건. 예, 이재명 대표 사건을 가지고 최대한 또 부풀려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공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출세 트랙을 탔는데 이게 이제 독이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욕심 부려서 그 자리 찾고 이렇게 하기에는 좋았지만 검찰 조직 내에서 아무도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특히 조상원이가 4차장 된다는 것도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차가운 시선을 받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유일하게 길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윤이 연명을 해가지고 자기들 케어해주면서 그 다음 자리까지 보장하는 거. 이게 내심으로는 윤석열이가 임기를 그대로 다 했으면 예. 그러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총장까지 있다. 됐겠네요. 예, 예. 그런 기대를 꽃길을 걸었을 가면서 텐데.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사실은 항고가 되고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을 때 고검에서 예. 그때 그만뒀으면 차라리 무슨 명분이라도 그러니까요. 있죠. 앞선 수사에 대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한덕수 후보권도 무산되고 지금 국힘하는 꼬라지를 보니 한동훈이가 후보가 되지도 않고 본인들이 바랬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한 구상은 다 무너지니까 이제는 나라도 살자. 예. 빨리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해 보면 지금 나가는 게 제일 낫다. 이런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재수가 결정됐을 때 나갔더라면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렇죠. 모양새라도. 지금까지 버틴 거는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국힘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꽃보직을 갈 수 있는데 네. 그런 기대가 다 이제 무너지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사표를 냈다. 사실 그런 시도를 또 했잖아요. 중앙지검에 지금 사건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걸 예. 손에 쥐고서 이제 이런 애 저런 애 김건희를 소환했네 어쩌네 하다가 지금 갑자기 사표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속셈은 뻔한 거죠. 아, 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안동환 검사도 같이 이제 사직서를 냈잖아요. 예. 안동환 검사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유호성 씨인가요? 서울시청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았다가 네. 그게 이제 대법에서 이제 그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안동환 검사가 그 유호성 씨의 지난 일을 가지고 다시 들춰내가지고 네. 이제 기소를 해서 이게 뭐 보복 기소냐 아니냐 그게 논란이 됐었고 결국 민주당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제 탄핵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면 진짜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헌재에서 그 5대4 네. 그 한 표 차로 기각을 해서 이제 살아남았던 인물인데 이 안동환 검사까지 다시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애초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된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했고 그게 다행히 무죄 판결에 났는데 일종의 보복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것도 정치검찰이 늘 하던 수법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냥 무죄로 확정돼 버리면 우리가 잘못한 것만 고스란히 남으니 예. 어떻게든 이 사람 먼지를 털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로 딱지를 붙여놓으면 지들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수법, 그 공작적 수사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네들 스스로 기소유예를 하고 몇 년이 지난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먼지 다시 털어가지고 하니까 대법원에서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정말 이례적인 그 공소기각, 공소권 남용이다 해가지고 그런 판결을 확정을 한 건데 더 충격적인 건 이제 헌재의 태도였죠. 헌재에서 그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특히 이거는 안동환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 5명 중에 세 사람이 네, 5 중에 셋이 또 특히 더 저기를 했어요. 5명 중에 2명은 예. 그때 이종석 재판소장이었죠. 이종석 그다음에 이은혜 재판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쟁점이 한 5개가 있다면 2개는 잘못했고 3개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문제는 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거였군요. 근데 네. 이제 세 사람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 무슨 불법이 있냐 이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전직 판사들이에요. 예. 근데 그 세 사람이 정형식, 이번에 예, 그 다음에 정형식. 당시에 이제 헌재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골프 접대를 받고
향응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뭐 사건 내용을 알선하고 뭐 이랬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영진 대법관.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그냥 버팅겼죠. 예. 그 이영진 대법관. 그 다음에 김영두 재판관. 김영 재판관. 예. 이 세 명의 재판관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잘못이 없다. 예. 근데 김영두, 정영식은 얼마 전까지 판사였단 말이에요. 예. 그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확정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판사였던 사람이 저거는 대법원이 잘못한 거다라는 얘기잖아. 아무 불법이 없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예. 그 저는 그때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안동안도 슬며시 여기들 묻어가지고 이제 사표를 냈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사표 내고 그냥 조용히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또 소위 정관 특혜를 받아가면서 또 치부를 하고 이런 순환의 고리를 이제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으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이 세 사람은 반드시 단죄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버르장머리를 못하게 고쳐놔야 되는데, 예. 또 이렇게 본인들은 이제 옛날에 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잊혀지고 묻힐 뻔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창수와 조상원의 경우 이제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지는 거죠. 예, 뭘 예. 징계를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겠지만 별도의 문제고. 예. 과거 검찰의 행태에 비하면 비춰보면 또 징계를 별로 하지도 않았죠. 그냥 저기 했는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상황에서 징계를 과연 그럼 피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문제를 당연히 의식해야 됐을 거고, 또 여론이 아니 뭐 이창수나 조상원이가 열심히 했는데 웬 징계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딱 검찰이 자체 조사 결과 그다음에 문제 있는 걸로 나타났다. 예, 문제 있는 걸로 이미 한번 지금 판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검에서 이거는 저기를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니까 결국은 어차피 특검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변호사를 빨리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몇 달이라도 더 벌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 어려운가요? 사표되고 나가버리면 예. 못하는 거죠.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지. 예, 그렇군요. 자, 그 공수처가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 룸사롱 접대 의혹 수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어요. 네. 이제 본인은 이제 뭐죠? 그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데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는데, 민주당 어쨌든 그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다. 이거 뭐 분위기상 이거 그 룸사롱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 같은데, 지 부장판사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2개가 고발당하는 거죠, 의원님? 그렇죠. 또 2개 맞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고발 주체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범죄가 이제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죄질로 따지면 이제 가장 중한 범죄가 될 예.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그런데 본인이 너무나 무모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 법정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신상 발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제 얘기한 거는 그것도 굉장히 무모했고,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보통의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아예 나는 뭐 그냥 접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런 데를 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갔다는 게 확인이 된 마당에 뭐 다른 해명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열심히 국힘 의원들이 나서서 뭐 쉴드를 친다고 자꾸 빈축만 사던데, 심지어 뭐 거기 그게 노래방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국힘 쪽 근데 사람들은. 사진이 비슷하던데 보니까요. 비슷하게 생긴. 네. 뭐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 저기 처음 사진하고 이번에 저기 노정면 의원이 제시한 그렇죠.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맨 처음에 그 빈 공간 사진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앉아서 찍은 사진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그 빈 공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저기서 찍힌 사진은 없을 거야라고 믿었다는 거거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예. 않으면 할 수 그러니까, 없는 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저렇게 무모한 자신감은, 저거는 이제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 관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추정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상황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 사람들은 이 사진을 공개한 사람들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들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못할 거야. 예. 이런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딴 예, 세상에서 예. 그냥 자기들끼리 지내다 보니까 그 오만한 마음만, 오만방자한 생각만 가득 들어가지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어떻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이제 더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해도 어제 그제 사이에 그 지규현이하고 같이 술 먹었다는 변호사들이 알려주더라니까. 제 룸사롱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원래. 예. 그리고 그 심지어 변호사들이 놀랬던 거는 그 내란 재판 시작된 이후에도 그 지규현 하면 사람들이 구속 취소 이후에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젊었을 때 사진이긴 하지만 사진도 다 공개됐고. 예. 그러니까 식사 자리하고 2차로 술집을 가는데 아니죠, 오늘은 좀 어려우시겠죠 하니까 아 뭐가 어렵냐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야. 예. 내란 사건 재판 진행 중인데. 그러니 이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 제보를 한 당사자도 그런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걸 보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의 행태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당한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저런 점들을 그냥 본인에 대한 일종의 그 가상의 자료에 의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간주하고 나는 버팅기겠다.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게 여기 저 자리에 진짜 더 이상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사법부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대법원인데 그 대법원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그 의혹을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그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어? 그러니까 뭐 업무 관련성이나 비용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네. 의지는 이제 없어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예. 사실 초반에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추상적 뭐 내용 어쩌고 하는 게 중앙지법의 입장이었고, 예. 그 뒤에도 뭐가를 열심히 하는 거라기보다는 대충 하는 신용을 하다가 뭉개자라는 식으로 저 그때 사람들 그랬어요. 움직이는 예.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들을 살 만한 행동을 했는데, 이제 사진이 공개되니까 부랴부랴 뭐 그 해당 술집 찾아가가지고 뭐 조사를 했네 어쩌나 이제 하는 플레이를 하던데, 그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 내부에서는 대법원도 그렇고 일반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이 너무한다. 예. 지금 너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규현이 억울하다. 지금까지 저러는 걸로 보아 저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불쾌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거에 안건도 그렇게 이상하게 나온 이유가 예. 그런 어떤 정서들이 모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진이 드러나고 지금 국민 모두가 이렇게 지금 혀를 끌끌 차는 상황에서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데 이번 주 안으로 뭔가 그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이미 늦은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은 윤석열이가 또 출석하는데 예. 그 재판을 또 지규현이 앉아서 진행한다, 이걸 사람들한테 또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사법 신뢰를 지금 저해하는 일인지 우리보다 인식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끼리의 그 동종교배 속에서 사는 그 헛것을 보는 오만함이 있어가지고, 당장 오늘도 지금 지규현 재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재판하는 예. 날인 걸로 아는데, 예. 그거 어떻게 비공개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재판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조금 전에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 말씀하셨는데, 네네. 5월 26일 날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안건으로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네.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공직선거법 그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니까 일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면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일까 했는데, 정작 안건이 개별 재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겠죠. 그 개별 재판을 이유로 각종 책임 추궁과 그 제도의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민적 기대감과 좀 너무 동떨어지지 너무 않냐. 떨어져 있죠. 네. 이게 두 가지 안건이라고 한 거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탄한다. 그다음에 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예. 그다음에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뭐 이런 단어는 한 개도 없고, 예. 재판 독립이라는 단어만 지금 1번에도 나오고 2번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미
이 대표회의가 소집되는 과정에서 그 3분의 1이라는 의사 정족수를 간단히 가까스로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네, 한 명 넘어가가지고 지금 예. 겨우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제를 저렇게 설정한 걸 보면 결국 염두에 두었던 생각은 대법원의 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났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대법원을 왜 흔드냐.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예 사법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금 망가뜨리는 일을 하겠다는 게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뭐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얘기로 지금 일관하는 걸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오만하고 얼만큼 좀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 논리대로라면은 그러면 재판 독립이 중요하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이나 조사나 질문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네. 이런 건데 그러면 재판 독립만 중요하고 국회의원 개별의 하나하나의 의사의 자율성이나 그 권한 행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나의 독립성과 자주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니까 일체 어떤 공권력의 행사를 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예.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지금 내란죄를 저질러서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구속돼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자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잘못하는 것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언제나 옳다. 잔말 말고 우리한테 자꾸 귀찮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것도 이제 저런 시대착오적인 모습들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저 조직은 과거의 어떤 갖고 있던 위상이나 권한의 행사를 이제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 본인들의 자존심으로 포장한 그 이익에만 매몰돼 있고 이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또 헌법적 차원에서의 책임감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한심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샤넬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 샤넬백을 보면 참 영화만큼 재밌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비싸기도 하더라 근데 그거 1,000만 원 넘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네모난 샤넬백이 큰 가방도 아니던데 참 놀랐습니다. 이 노트북보다 이만하나요? 이게 그것도 1,000만 작을 것 원 같은데. 정도인데. 예. 근데 와. 이게 이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뭐 1,300, 1,400을 뛰었다고 그러니까 갈수록 하더라고요. 올라간다면서요. 예, 그게. 그래서 그거를 사두면 이게 이제 재테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여성분들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더 희귀한 걸로 바꾸느라고 모양을 계속 웃돈 춤 네, 지금 바꿨나 그 보네.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이제 건진법사에게 이제 백을 전달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건진법사는 그동안 이 백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이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 가방이 김건희 씨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이 유 씨가 이제 샤넬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모난 백을 받았다가 네. 돈을 더 줘가지고 그러니까. 동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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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바꿨고 그다가 돈을 또 주고 세모난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세모난 가방이 있대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그렇죠. 보고. 네. 그래서 처음 봤어. 아 이게 또 이렇게 클래스가 있구나. 그 샤넬 가방 중에서도. 그런데 아니 인간적으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으면 좋아할 텐데 본인이 이게 누가 돈을 더 낸지 모르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웃돈을 얹어가지고 지금 가방의 클래스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김건희 씨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전에 최재형 목사님 그 디올백 얘기가 나왔을 예. 때도 최 목사님이 계속 그러셨거든요. 저 김건희가 안 갖고 있고 예. 저 비서한테 준 것 같다. 아, 그래서 예. 현금화를 했거나 그 예. 사람이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최재형 목사님이. 예. 근데 이번에 이분이 같은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샤넬백은 아무래도 비싸고 또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니까 아마 추정컨대 그 세모진 가방이 훨씬 더 들고 다니기 편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더 희소성이 있을 희소성이 거니까 있으니까. 예. 현금화가 그러지 쉽다. 않을까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라 예. 도대체 아니 무슨 가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정말 그거를 또 건진 해명이 또 더 걸작이 돼. 예.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예. 나중에는 또 받아서 저 비서한테 줬는데 뭐
그 사람한테 자기가 돈을 더 얹어줘가지고 바꾸라고 했다가 바꾼 걸 자기가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을 지금 그렇게 갖다가 또 하고 만들어서 한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이자들의 수준이나 이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범죄적인지를 그냥 입증하는 사례인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게 뭐 비싸고 귀한 백이다 보니까 1년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추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지금 다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서 다행인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고가의 뇌물성 물품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누리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습과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돼서 야, 어쩌다가 우리가 저런 황당한 사람들을 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되나 너무너무 좀 싫습니다, 진짜 인간들이. 예. 어쨌든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적어도 그 샤넬백의 그 뭐죠? 그 각종 의혹들이 다 풀릴 걸로 기대합니다. 예. 근데 과연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그것도 좀 한편에서 아니 뭐 저건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어차피 예. 특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특검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해야죠. 잘.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탈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예. 네 번째 그 내란수계 관련 혐의 같은데, 이번에도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재판에 나온 특전사 간부가, 자기가 듣기로 그 계엄 당시 그 곽종군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복명복창하는 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건가요? 저거는 윤석열이는 죽을 때까지 저 뻔뻔한 네. 거짓말을 반복할 거예요. 할 수밖에 자기가 없는 한 적 거죠. 없다. 네, 네. 오죽하면 곽종근이 그 진술서를 써내면서 정녕 나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냐고. 없느냐. 예, 네. 이건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예. 썼잖아요. 예. 아마도 이제 군인들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전화 받고 준 사람, 같이 듣고 있었던 사람, 뭐 건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다 이렇게 다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 정치검사 출신의 저 무도한 깡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이 나쁜 놈인가를 다시 한번 정말 느끼게 되고 저 군인들은 실제로 지금 특전사 직원 군인들이나 거기 출동했었던 그 707 포함한 특전사 군인들은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자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이제 앞으로 재판이 거듭될수록 더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날 겁니다. 텐데. 심지어 계속 그동안에 딴소리하면서 윤석열 보호하는 스탠스로 갔던 이진우조차도 이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돌아섰더라고요.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 예, 이진우가 예. 자기한테 분명히 다 끄집어내라고 얘기했다. 예. 그리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류의 얘기를 김봉식 서울청장도 지 부하 직원하고 했잖아. 지금 네. 서울청장 간 친구랑 그때 그 안가에서 나오면서 그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저거 미쳤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 짓을 해놓고 헌재에 나와서 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게 공조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과거 고발사주 건도 그렇고 지네 장모 건도 그렇고 와이프 건도 그렇고 지금 어찌 보면 일관된 태도예요.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도 그냥 뻔뻔하게 계속 부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네. 자, 그 재판받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태도도 이번에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좀 졸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 나왔는데 네. 이번 4차 재판 때는 좀 많이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더니 뭐 안 잔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가 이제 그 이성인 의원하고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논의를 물어봤는데 이성인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생각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를 했거나 믿는 구석이 있거나 조는 이유가 예, 조는 이유가 아니면 전날 과음을 했거나 그래서 이제 과음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졸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하거든. 예. 저는 과음일 거라고 보고 지규현이 이제 주무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한간에서는 아이고 윤을 끔찍이도 생각하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다른 한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이게 재판장으로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예. 당신 지금 여기서 자는 거냐.
이 말을 이제 직위원식 화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생활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만불손하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통화 내역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자빠져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었다는 그 내역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무슨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저 영화 개봉하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못 보고 또 거기서 같이 또 봤더라고요. 졸았더만. 그 저기 네. 전환길이나 전환길하고 이영돈이네 같이, 뭐 예, 이런 사람들이랑 영화를 보고 봤더라고요. 있던데 거기서 또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눈 감고 자던데. 그러니까 이 술도 술이고 또 몸이 그걸 이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나름 병이 있는데 술을 자꾸 퍼마시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태도 자체가 얼마나 정말 그 잘못되고 건방진 태도입니까? 거기를 내란을 저질러 놓고 거기 가서 앉아서 저러고 있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 니들 하고 싶으면 뭐 해봐라. 나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지금도 나와 있잖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서 정말 주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팩트는 아니고 각종 의혹입니다. 근데 그 의혹인데 팩트의 확률이 높은 의혹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통화 내역 같은 거는 뭐 사실로 다 예, 확인된 그거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극장 가서 졸은 것도 맞는 말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 빅텐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많이 들었던 빅텐트는 국민의힘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정작 요즘 빅텐트가 민주당의 빅텐트가 됐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상호 의원,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 그다음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까지 지금 자꾸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리면서 민주당의 빅텐트가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평가절하하더라고요. 저거 제대로 된 빅텐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빅텐트가 쳐진 이유, 그만큼 저기 허은하 전 대표가 말했듯이 자기가 가보니까 국힘이 가짜 보수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짜 개혁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내란 사범들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상대가,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라도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약진하는 게 있으면 설사 이쪽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도 좀 망설일 텐데, 예. 그래도 저게 무슨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괜히 커밍아웃 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생기면 먹고 넘어가든지 하자 이런 예. 생각을 할 예. 텐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심지어 뭐 박사모 이런 사람들도 지지 선언하고 막 그러더만. 박근혜 네, 사람. 박근혜. 예.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지지하고 홍준표 지지자까지 전부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선언했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이해관계에 민감하실 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쪽에 저 김문수 쪽을 지지해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 이런 흐름, 뭐 대세 이런 거를 이제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거고, 앞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빅텐트가 아니라 점점 노아의 방주가 돼가고 있다. 나중에 이제 선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선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리를 요구한다거나 뭐 헛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또 금방 눈에 띌 거니까, 이제 이번에 함께 합류하신 분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당원과 유권자분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큰 숙제로 남겠죠. 예.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반발을 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비공개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가 이제 가급적 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던데, 이 판사들이 남한테 이렇게 지목당을 실형을 치료하고 또 새 가슴이다. 네. 그게 정확히 맞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예. 그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본인들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남들이 어디 가서 판사라 그러면 어우 그러세요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야 왜 그렇게 똑바로 안 해? 이런 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판사들도 그렇게까지 거칠게 얘기 안 하거든. 뭐 저기 판사님 요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뭐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검사들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쌍욕도 하고 뭐 거칠게 대하는 윤석열 같은 놈이 있는데, 예. 법원은 상대적으로 겉으로 굉장히 그 아주 평화롭고 젠틀해 보이려고 하려는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허위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더 한없이 멀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생겨요. 예.
누구로부터도 이 지적을 안 받는 거야. 뭔가 잘못된 태도를 보이면. 근데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이제 굉장히 긴장하죠. 그리고 행여나 자기가 신문이나 이런 데 나쁜 사람으로 묘사될까봐 걱정하고, 그렇게 뭐라도 하나 나오면 뭐 쉽게 긁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판사들이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때 검사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조사하기 편하다, 얘들은. 그냥 앉혀놓고 눈만 한번 크게 떠도 그냥, 아, 예, 그러면서 다 차지. 순진하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번에 그 지규현 판사가 처음에는 비공개를 했다가 공개를 하고 지하 통로로 했다가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주시를 하면 사법개혁이 확실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둬서는 안 되고, 주권자가 너희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있다. 예. 감시하고 비판한다. 똑바로 해라. 그리고 눈에 잘못 띄면 절대로 니들 앞으로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절감하게 되는 거니까, 예.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거는 좀 잊지 말고 시민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